선생님들이 프린트물을 주실 때 생각이 되는데 일단 배워놓는 게 좋습니다. 항상 어렵게 공부하세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절대 부등식은 항상 부등식이야. 항상 부등식. 그럼 여러분들이 책에 보시면 알겠지만 절대 부등식이 정의가 나와 있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 그때 절대 부등식이고, 자 가장 유명한 일단 기본.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첫 번째. 실수의 제곱은 0 이상. 이거는 절대 부등식이 맞습니다. 이거는 뭐 반박할 수가 없죠. x에다 0을 대입해도 저기다가 0, 마이너스 1호 0 이상이요. 물론 앞에 나왔지만 뭐 절대값을 씌우고 나서 비교했더니 여기 그것도 절대 부등식의 하나의 종류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완전 제곱식꼴들. 사실상 여기 똑같은 거같은데 완전 제곱식꼴들은 여러분들 그 절대 부등식의 후보가 돼요. 후보. 흔히 말하는 어떤 수를 제곱해. 어떤 수를 2배 한 다음에 b제곱을 더해. 얘는 당연히 0 이상으로 추정하면 3이죠. 완전 제곱식이 되니까. 왜냐면 얘는 a 플러스 b의 제곱이고 숫자를 더한 다음에 제곱한 거니까 어떤 실수잖아. 실수의 제곱은 0 이상 보장이 되기 때문에 완전 제곱식꼴은 무조건 그냥 묻지도 따지도 말고 절대 부등식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완전 제곱식이 아니어도 되는 게 있어요. 거기 책에 나와 있는 저는 외울 때 1대1대1짜리 무슨 말이냐면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 개수가 나 1로 생략돼 있다고 본다면 1대1대1짜리도 이거 완전 제곱식은 아닌데 0 이상이 보장이 됩니다. 한 번만 증명하자. 잠깐만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은 0 이상? 이거 절대 부등식이에요. 이런 패턴은 왜? 한 번만 자 일단 여기 앞에 거 2개를 묶어. 자 그러면 얘는 a를 주인공으로 보면은 내림차순으로 쓰면은 얘는 a제곱 더하기 bak 더하기 b의 제곱이고 자 여기다가 우리가 완전 제곱식으로 강제로 바꾸는 공식 개수 앞에 숫자에 반의 제곱이니까 얘를 절반하면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4분의 b제곱을 더하고 빼주면 이 식은 어떻게 되냐면 a 플러스 2분의 1b의 제곱에다가 마사분의 b제곱이랑 b제곱 바깥에 내보내면은 이건 완전 제곱이겠고 얘는 개수를 4분의 4b제곱이랑 더하면 플러스 4분의 3b제곱 되겠죠.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얘는 찢어내면은 뭐뭐의 제곱과 뭐뭐의 제곱으로 표현 가능하니까 얘는 0 이상이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제곱으로 끝났잖아. 이거 더했잖아. 그럼 양수를 뭐 더하는 거니까 양수가 되겠죠. 네. 대부분이 양수. 물론 0일 때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거 결과적으로 되니까 그냥 보자마자 그냥 판별하시면 돼요. 1대1대1짜리는 대표적으로 절대 부등식이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절대 부등식이에요. 아까는 내가 문자 AB짜리 주기로 했지만 그냥 딱 봐도 개수가 1대1대1짜리잖아. 이것도 절대 부등식이 하나입니다. 왜? 물론 어떤 사람은 판별식 써봤던 데도 되고요. 근데 그냥 하나의 패턴으로 외워보세요. 1대1대1짜리. 완전 제곱식은 아니에요. 얘는 일단 보자. 근데 여러분들이 조작하면은 완전 제곱식의 일부분을 볼 수 있으니까 외우시기 바랍니다. 별의 제곱. 물론 마이너스도 돼요. 별, 달. 귀엽죠? 달의 제곱. 그건 항상 절대 부등식이 됩니다. a, b라는 건 아무 숫자여도 항상 돼요. 오케이? 1대1대1짜리고 여기 가운데는 풀마여도 됩니다. 마이너스 1도 똑같이 증명시켜 되거든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 책에 보시면 1번 같은 게 있어요. 1대1짜리는 절대로 된다는 거고 2번은 완전 제곱식이니까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 좀 도려변이긴 하지만 저것도 그냥 받아들이세요. 바로 4개, 아니 문자가 3개짜리 a제곱, b제곱, c제곱을 더해. 그 다음에 a, b를 빼. 2개씩 빼. 곱하면서. 그러면 이것도 0 이상이 보장이 됩니다. 왜? 1학기 수학. 네. 생모식의 변형을 배웠어요. 이거 뭐죠? 이거 여러분들이 아마 가끔씩 나온 게 뭐냐면 곱하기 2 한 다음에 곱하기 2분의 1배 하면은 말장난이야. 갑자기 2 곱하기 2분의 1배 하잖아? 그럼 논란이 발생해. 여기를 먼저 하면은 2를 분배하면 2개씩 되고 그 다음에 얘를 식을 조작하면 얘는 차의 제곱 b에서 식 뺀 거. 그 다음에 차의 제곱에 2분의 1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2분의 1 바깥에 있는 껍데기죠. 곱한수. 그래서 요거 여기 여러분들이 땡땡의 제곱 더했고 땡땡의 제곱으로 끝났고
땡땡의 제곱을 다 더하고 있으니까 양수들을 뭔가 더한 행동이기 때문에 0 이상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2분의 1들이 0수겠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쯤 된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기본형들이 여기는 자주 나오는 굳이 증명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이런 패턴은 식조작도 시간이 아까워요. 그냥 다 절대분식에 정리됩니다. 여러분 보기 문제 1번은 강의한 3개의 예시가 있거든요. 첫 번째 1번 a제곱 빼기 4ab 더하기 3b제곱은 완전 제곱식이니까 0 이상 말투죠. 그 다음에 보기 문제 1번, 2번은 물론 저도 눈에 안 보이지만 식을 조작하면 완전 제곱식과 제곱식 두 개로 볼 수 있으니까 네. 자 그리고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뭐 증명하여라는 중요하다는 것은 보고 절대분식 맞다 틀리다를 구별할 줄 알면 돼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다음 쪽 123쪽이 절대 부등식의 기본형이 아닌 절대 부등식으로 알려진 유명한 수학자들이 증명한 두 가지는 기본은 여러분들이 그냥 저 생기면 절대 된다 보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첫 번째 산술평균 기하평균 부등식이 되죠. 저희는 줄여서 그냥 산술 기하 부등식이라고 부를게요. 우리끼리는 산술 기하 부등식인데 거기 책에 뭐 평균이다 되어 있지만 저는 그걸 굳이 중요시 여기진 않습니다. 그냥 되나 보다 하면 돼요. 자, 첫 번째 산술 기하 부등식은 이제부터 명제를 읽을 때는 가정과 결론을 잘 읽어야 돼. 뭐뭐일 때 반드시 뭐가 된다라는 구조거든요. 자, 산술기하 부등식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겁니다. 두 개의 문자가 이렇게 하면 좀 유치한가요? 양양이에요. A도 양수, B도 양수. 양수인 두 개가 있어.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두 개를 더한 값이랑 두 개를 곱한 값은 웬만하면 이쪽이 크거든요. 웬만하면 이쪽이 크겠죠. 왜냐면 4, 2, 8, 4 더하기 2, 4, 2, 8. 곱한 값이 더 크겠지. 웬만하면 그렇지. 근데 참 신기한 게 양수들끼리 더한 값이랑 곱한 값에 곱한 쪽에다가 루트를 씌우고 두 배 하면 합한 게 이긴다라는 게 산술기하 부등식입니다. 다시 한번 항상 모든 양수는 합이랑 곱한 값이랑 루트 씌우고 두 배 하면 합이 이겨요. 그러니까 일단 결론이에요. 결론. 양수일 때는 반드시 이런 계산값이 통해요. 좌변이 이깁니다. 자, 증명 한번 합시다. 합이 두 배의 루트 곱한 것보다 크다. 자, 증명 어렵지 않아요. 유명한 증명은 거꾸로 증명하면 돼요. 거꾸로 증명할 거거든. 봐봐 얘들아. A랑 P가 양수니까 A라는 숫자에 루트를 씌울 수가 있겠지. 양수는 루트를 쓰면 제곱이 어느 정도 있을 테니까. 지저분한 숫자지만. 마찬가지로 B도 양수니까 B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어떤 숫자가 되겠지. 양수의 루트값. 생각해보지 마. 루트 씌워보자. 그러면 자, 숫자고 숫자니까 뺀 다음에 강제로 제곱하면 일단 0 이상이 보장이 되겠죠. 100%. 이건 100%지. 왜? 어쨌든 제곱으로 끝나잖아. 네. 뺀 다음에 제곱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겨요. 잠깐만. 루트 씌우고 루트 씌우고 빼고 제곱하면 어쨌든 이거는 제곱의 성질에 대해서 0 이상이 보장이 되죠. 근데 좌변을 전개해보자. 완전 제곱 전개해보자. 그러면 자, 완전 제곱식 땅땅 각각의 제곱이니까 루트가 벗겨지겠죠. 즉 A로 나올 거고 더하기 B에다가 마이너스 2배의 루트 지들끼리 곱한 만큼 곱셈공식이잖아.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네. 까 누구? 0 이상이라는 걸 보존할 수 있어. 100% 이게 된다는 게 되겠죠. 나 끝났어요. 이 마이너스 부분을 이항하면 합한 값이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껍데기 A를 곱한 만큼 껍데기 루트는 껍데기인데 어쨌든 이런 부호를 증명이 쉽게 됩니다. 발상의 장난이 되니까 결국 의미하는 거예요. 어쨌든 증명 끝나고 여러분들은 근데 이거 증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용할 줄만 아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양수라는 단어가 나와 있으면 이제부터 의심하셔야 돼요. 산술기하 부등식을 적용하는 문제인가? 사용하는 문제인가? 이 공식을 머릿속에 가져야 돼요. 합한 값은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곱한 거. 오케이? 연습해 하세요. 연습할 거야. 증명 필요 없어. 달과 별이 더해져 있으면 얘는 갑자기 옆에 부동호가 들어있습니다. 2배의 루트 얘들끼리 곱하기로 바꿔 덧셈이지만 곱하기로 바꾼 이런
계산에 비해서 이쪽이 좀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얘들아.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잘 보면 산술, 기하, 부등식은 부종어잖아. 부종어잖아. 그러면 우리는 사람들은 뭐가 궁금하냐면, 그러면 이때 이 등호가 될 때 언제일까? 왜냐면 크거나 같다니까 같을 수도 있다는 소리잖아. 그럼 같을 수도 있을 때가 언제인지, 즉 이때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만 따로 또 이렇게 하면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 만족하는 경우는 언제냐면 크거나 같다잖아, 좌변이. 근데 같을 때가 언제냐면, 좌변과 같을 때는 아까 우리가 증명한 과정에서 갑자기 뜬금없지만 제곱했잖아요. 그리고 0 이상이라 했잖아. 사실상 그럼 여기가 이상이 아니라 같을 때를 조사해주면은 그때가 등호일 때겠지. 등호. 따라서 이게 등호이려면 제곱하기 전에 또 0이었을 때고 0이었을 때 되고, 나서 결국 루트를 벗기면 애초에 AB가 같을 때가 0이 되니까 같아지거든요. 뺐을 때도. 따라서 결론 이거예요. 자, 산술기하 부등식의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는 언제인지 아셔야 됩니다. 바로 앞에 숫자랑 뒤에 숫자가 같은 숫자예요. 즉 A가 B인 경우, 앞뒤가 같은 경우가 산술기하 부등식의 등호의 조건을 만족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보자. A다가 B다가 3, 3 대입해요. 똑같은 숫자 3, 3. 그럼 3 더하기 3은 6이죠. 네. 근데 vs 2배의 루트, 지들끼리 곱하면 3은 9가 들어가니까 루트 9는 3이야. 3은 6이니까 같아져요. 큰 게 아니라 같다. 따라서 우리가 산술기하 부등식은 양수의 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은 건데, 같을 때가 언제냐면 앞뒤가 같은 그 무언가를 찾으시면 돼요. 양수면서 같은 거. 그때가 등호가 성립한다라고 알려져 있고, 어쨌든 같을 때가, 앞뒤가 같을 때가 저희가 산술기하 부등식이 등호가 되는 유일한 때입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들이 주로 산술기하 부등식은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런 생김새를 가졌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언제 이 공식을 사용하느냐? 책에 아주 잘 나와요. 첫 번째 문제에서 얘들아, 지금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 문자가 2개 있고 문자가 2개 있을 때 좌변과 우변 중에 합한값이 일정한 거, 예를 들어 A 플러스 B가 10을 만족한다, 이런 등식이 나와 있으면 합이 10으로 일정하니까 좌변과 우변 중에 여기를 대입할 수 있어서 등호를 쉽게 풀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둘 중에 합을 문제에서 제시해 줬을 때 합이 일정한 경우, 또는 당연히 합을 반대말 곱한 값이 일정한 경우도 산술기하를 제발 사용해 주세요라는 돌림말로 볼 수 있습니다. 왜? 여기다가 둘 중에 한 자리에 하나의 숫자를 대입할 수 있는 거라서 합이 일정할 때랑 곱이 일정할 때는 이 산술기하 부등식에서 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식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이 있거든요. 합이 일정하거나 곱이 일정할 때, 그때는 산술기하 부등식에서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또 느껴야 돼요. 이때 쓴 거구나, 저때 안 쓴 거구나. 좋아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뭐 또 자주 나오는 건데, 감사합니다. 자기 자신과 상대방이 역수가 등장할 때 또 산술기하를 의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역수면은 곱할 때가 좀 이쁘거든요. 1 나오니까. 그래서 이것도 곱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패턴 여러분들이 주 산술기하를 쓰는 간접적인 요소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풀다 보면 거의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써요. 몸이 이기시면 됩니다. 거기 책에 나와 있는 조합평균이라는 게 있어요. 저거는 개무시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것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이 기본형만 외우시면 되고, 그 외에 저 다른 부등식이 있죠. A 플러스 B분의 2AB라는 오른쪽 그 변이 있죠. 저거 쓸모없습니다. 지금 책에는 이렇게 써 있잖아요. 요거는 그냥 쓰면 안 하고 굳이 안 쓸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시면 여기가 중요합니다. 오케이? 양변을 두 배 두면 이게 이거거든요. 아무튼 중요한 건 산술기하 부등식은 요거 조합평균은 사실 쓸모가 없으니까 지우자라는 게 저희 주장이고, 이것도 이 상태 유지 말고 2배한 상태, 내가 말하는 합한 것은 그거 나왔다 2배의 루트 곱한 거, 이걸로 기본형을 외우시는 걸 추천드리고, 자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보기 문제 보시면 보기 문제 2번 산술기하 부등식을 적용하는 때입니다. 자, 문제 볼게요. 보기 문제 이번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A, B가 양양이래. 양양. 양수, 양수래. 자, 그럼 그때 다음 부등식을 증명하여라. A 플러스 A분의 1이 갑자기 2보다 이상인 이유가 뭘까요? 갑자기 이상 추측했어. A랑 역수한 게 더하면 항상 2보다 클까? 자, 해보자. 자, 지금 일단 얘가 2보다 클지는 모르겠으니까 일단 산술기하 부등식을 적용할게요. 왜? 지금 딱 봐도 더하기에 대해서 앞에 거 뒤에 게 양수잖아. 왜냐면 양수분의 1은 양수니까 새로운 양수가 됐겠죠. 그럼 양수랑 양수니까 산술기하 부등식의 사용 권한을 허락받은 거라서 부등호를 넣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생긴사가 뭐였지? 합은 그거 갖다 2배의 루트 앞에 거 뒤에 거 곱하기로 연결된 곱하기만큼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놀라운 일이 발생해요. 산술기하 부등식을 믿으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오른쪽 변이 2배 루트 곱한 건데 곱하면 계속 1이니까 약분도 1이잖아. 루트 1이니까 1. 그래서 2. 그래서 바로 끝난 거예요. 2보다 크다가 그냥 부등호로 부등식입니다. 오케이? 산술기하 부등식을 받아들이면 증명이 쉽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2번도 어떻게 하면 돼? A분의 B랑 B분의 A를 더하면 항상 2보다 커? 2보다 큰지 모르겠고 산술기하 부등식을 가져오자. 얘도 새로운 양수잖아. 양수분의 양수니까 양수겠지. 얘도 양수란 말이야. 그래서 역수가 등장했다 싶으면 산술기하 부등식을 의심해 보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죠? 자기 자신의 합은 그거 나왔다 2배 루트 쟤랑 쟤를 곱한 만큼이니까 1이 되버리겠죠. 네. 그래서 이 1은 이어서 또 증명이 됩니다. 오케이? 계산해 봤더니 그냥 커지는 거예요. 저 산술기하 부등식의 결론 자리를. 그래서 그렇고 자, 그다음에 보기 문제 3번 볼게요. 보기 문제 3번. 산술기하 부등식 즉슨 연습이야잉? 네. 자, 보기 문제 3번은 교육청 문제라고 하는데 사실 뭐 시중에 널린 문제가 됐습니다. 이제는 A 플러스 4에다가 A분의 1 더하기 1에 갑자기 문자를 곱한 값에 최소값을 물어봤어. 아무 단서 없이 그냥 저 문자의 최소가 몇이겠다 질문이에요. 물론 양수에 대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3번 문제에서 주인공은 좀 눈여겨볼 건 뭐냐면 지금은 이 상태에서 산술기하 부등식 쓰면 망해요. 왜냐면 아무 근거가 없어. 그래서 자, 일단 뭐 하자? 자, 주인공을 일단 분배 법칙으로 정리해볼게. 일단 분배 법칙 써보자. 분배 이건 나야? 자, 그러면 얘는 자, 분배 법칙 쓰면 1 A 곱하기 1 A 곱하기 A분의 1 약분되니까 또 1 뭐예요? 미안해. 자, A는 전달 다 했고요. 자, 4가 이제 분배하면 곱하는 거니까 A분의 1, 4. 그 다음에 4. 일단 식을 정리하면은, 분배하면은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자는 문자끼리. 숫자끼리 처리하면 얘는 A 플러스 A분의 4에다가 5만큼을 더하는 계산으로 볼 수 있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끝났습니다. 왜? 문제에서 뭐뭐의 대표값. 최소값을 물어봤다는 건 지금 등장인물 스캔했을 때 자기 자신과 역수 비스무리한 게 들어있죠. 따라서 산술기하 부등식으로 점프하셔야 돼요. 쓰란 말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써야 됩니다. 자, 일단 해보자. 자, 5를 무시하면 양수 더하기 양수니까 얘는 산술기하 부등식 쓰면 어떻게 돼? 두 개의 합은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앞에 거 뒤에 거 곱한 만큼. 여러분들이 들어갈 때 놀라운 게 발생해요. 그러면 A 약분돼서 루트 4. 루트 4는 또 2니까 2. 네. 곱하기 2니까 4 이상이라는 부등호를 새롭게 획득할 수 있고 따라서 얘는 4보다 커지는 방향의 숫자인 거예요. 따라서 딱 최소값을 주려면 등호일 때가 정답이겠죠. 등호. 4 이상이니까 딱 4일 때가 정답이라고 주장하면 돼요. 왜냐면 커지는 방향이니까 4.1, 4.5 딱 4일 때 저지체도 하겠다. 따라서 얘가 딱 4일 때 에다가 더한 5까지 하면 9만큼으로써 최소가 나온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 이런 게 아니라 식을 정리하고 나서 합이 등장해 있으면 산술기하 부등식을 적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앞뒤로 보면서 앞에 거, 뒤에 거를 역할을 부여하는 거죠. 너가 앞에 해라, 너가 뒤에 해라, 더하고 있잖아. 2배 루트 곱한 거 하시면 산술기하 부등식이 잘 되고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등호일 때라는 발산도 해야 돼요. 같을 때가 그나마 작겠죠, 최소. 그런 것들도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술기하 평균이고
아직 문제가 적긴 한데 뒤에 문제 더 많이 나와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 124쪽입니다. 산술 기하 평균의 최대차도가 딱 이때입니다. 바로 책에 잘 적혀 있습니다. 산술기하 부등식을 언제 쓰느냐? 합이 일정하거나 곱이 일정할 때 사용하면 된다. 라고 책에 잘 적혀 있고, 그걸 여러분들이 문제 만날 때마다 계속 사용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보기 문제 4번 볼까요? 보기 문제 4번. 그냥 문제 시작이 그냥 두서가 없어요. 두서가 없이 그냥 바로 시작이야. 자, 1번. x, y라는 문자가 둘 다 0보다 크대. 그리고 더한 값이 100만큼 오면 x 플러스 y가 정확하게 100이란 숫자가 메꿔지면은 110이네. 자, 그때 두 숫자의 문자에 곱한 값에 L 최대값 구하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양수 줄 테니까 합한 것도 줄게, 곱한 거 어디 있게가 질문이면 이 녀석들이 살고 있는 집 주소를 적어야 돼. 집 주소. 바로 산술기하 분식을 호출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호출해. 바로 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합방값은 얘랑 얘 중에 x 플러스 y가 주어져. 따라서 일단 기본형을 적어보자. 자, x 플러스 y는 크거나 같을 거야. 여기 뭐였죠? 여기 2배 루트 지들끼리 곱한 거 x, y. 일단 이걸 먼저 집 주소를 적어보세요. 산술기하 분식의 사례는 좌변과 우변. 다음은 적은 다음에 왼편과 오른편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걸 대입하면 돼. 지금 얘랑 얘 중에 얘는 문제에서 줬죠. 네. 딱 10. 그럼 대입해버리면 10이 어떻게 바뀌어? 10이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x, y 곱한 만큼. 여기 특성 만지면 뭔가 하잖아. 자, 왼쪽으로 20 나누면 5는 크거나 같다. 루트 x, y. 양변을 제곱해도 구동 안 바뀔 테니까 제곱 때리면 25는 크거나 같다. x, y 보다. 그치, 루트 벗겨지겠지. 끝났어요. 그러면 등호일 때가 정답이겠지. 네. 마지막 또 등으로. 왜? 최대값을 물어봤잖아. 그러면 주인공이 지금 곱한 값인데 곱한 값의 주인공이 최대값이 되면 커지고 싶다 같을 때만 되게 2도 작을 때면 그다음 같을 때가 큰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수식을 풀어봤더니 25라는 답변이 나오셔야 이 문제가 잘 풀린 겁니다. 산술기하 분식을 적고 좌변과 우변 중에 한쪽에 대입하는 겁니다. 합이 일정한지 곱이 일정한지를 대입하고 그 다음에 식을 정리하는 거예요. 제곱하거나 뭐 양변을 약분하거나. 마찬가지로 2번도 양이고 양수이고 곱한 값이 100이니까 산술기하 분식을 써볼까? 나는 머릿속에 전구가 지나가야 돼. 산술기하 분식 써본다. 그래서 보인드 4번도 읽고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아래에 있는 것이 뭐 그냥 포커스에 산술기하 분식을 기하학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이거든요. 정말 수학에 미친 사람들은 저거 읽어보세요. 그리고 굳이 저렇게까지 외울 필요가 있을까? 그냥 결론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편합니다. 벌써. 좋습니다. 산술기하 분식은 합과 곱의 관계식인 거야. 합한 게 이상이다. 2배 루트 곱한 거. 저는 한글로 외우거든요. 이렇게 a 플러스 a, b 얘기하고 합이 크구나. 2배 루트 곱한 거. 좋습니다. 그거를 양수일 때만 사용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도 하겠습니다. 125쪽이요. 근데 산술기하 평균은 그래도 공식을 쓰면 외울만 하거든요. 아니, 외울만 해 정도면 아까 우리 이 공식 a 플러스 b는 올라올라. 근데 두 번째 나오는 절대 분식 바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애초에 외우는 것부터가 빡셉니다. 미리 안 본 이상 처음 본 사람들은 충격적으로 외워질 겁니다. 코시 짝대기 슈바르츠 부등식이에요. 왜 짝대기가 붙었을까요? 이름부터 한번 공부해줘. 일단 둘 다 수학자 이름입니다. 코시라는 수학자, 슈바르츠라는 딱 봐도 독일 사람인 것 같잖아요. 슈바르츠, 모차르트. 독일 사람입니다. 자, 두 사람의 합작, 물론 사실 둘 중에 한 명이 증명했는데 추가적으로 한 명이 더 도와줘서 증명하는 과정이 잘 메꿔져서 두 사람의 공적으로 공동 업적으로 적용되는 공식입니다. 자, 얘들아, 산술기하 분식의 시작이 뭐였냐면 각각이 양수일 때 뭐 할 수 있다가 블라블라였어. 근데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가정부터 잘 보세요. 가정 맞습니다.
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얘들아,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문자 4개짜리의 관계식이에요. A, B, X, Y 전부 다 양수는 상관없이 실수일 때 됩니다. 자, 모든 문자 실수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절대 부등식이 성립합니다. 바로 자, 잘 봐봐. 자, 4개가 등장하고 이 사람들이 주장한 건 뭐냐면 결론은 이거예요. 각각의 제곱, 각각의 제곱 각각의 제곱, 각각의 제곱을 더하고 나서 곱하면 순서가 중요해. 제곱하고 더하고 곱하면 반드시 보장이 되더라. 앞에 거 먼저 곱하고 AX 뒤에 거를 먼저 곱하고 BY의 합의 제곱보다는 이쪽이 더 커진다라는 정말 충격적인 말도 안 되는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는 이 결론을 이 사람들이 증명했기 때문에 자, 외우셔야 돼요. 이거 외우는 방법이 어떻게 외우세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곱한 만큼 왼쪽 좌변이 그거나 같다. 먼저 곱하고의 합의 제곱에 비해서 이쪽이 더 커진다라.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고 다시 한번 이 A, B, X, Y는 양수일 필요가 없어. 아무 실수여도 여기다가 숫자를 대입해도 항상 이 부등호 좌변이 커진다가 보장이 돼 있으니까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집에서 10분 정도 써보세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건 여러분 기본형이라고 그러기 없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이 결론을 그냥 사용하셔야 됩니다. 문자 4개야. A, B, X, Y 그 다음에 제곱 등장해야 돼. 합의 제곱이 마지막에 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된다고 한 번만 증명합시다. 네. 안 하는 거예요. 아닌가요? 혹시나 자, 좌변과 우변 중에 왼쪽이 승리하는 이유, 즉 이쪽으로 벌어진 이유 한 번만 뭐 책에도 잘 적혀져 있거든요. 첫 번째 뭐 하는 거냐면 자, 그냥 걔 노가다. 그냥 되는 대로 자, 왼쪽은 분배 법칙을 써보자. 괄호들을 전부 다 곱하면 진짜 말도 안 돼. 해보자. 자, A제곱 X제곱 분배 법칙이야. 따당 A제곱 Y제곱 다음에 B제곱 X제곱 다음에 B제곱 Y제곱 일단 좌변을 완전 제곱씩 그냥 분배 법칙 쓰면 저렇게 진짜 길게 나와요. 괜찮아요? 분배 법칙 쓴 거야. 그 다음에 반면에 우변은 AX 더하기 BY의 제곱이니까 합에 대해서 끊으면서 제곱하면 완전 제곱식이니까 얘는 따로따로 제곱, 따로따로 제곱이니까 완전 제곱식이에요. 곱하기 2배의 앞에 거 뒤에 거 곱한 만큼 나와야 완전 제곱식이니까 A, B, X, Y라는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냥 완전 제곱식을 펼치는 것 뿐입니다. 이게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자세히 보니까 멀리서 봤을 때 공통 문자가 있죠. 공통 문자. 여기 똑같잖아. 그럼 날려 버려. 어차피 비교하는 과정이니까 누가 더 클지. 그 다음에 여기 A제곱 Y제곱 B제곱 Y제곱 여기 맨 마지막에 있는 건 여기랑 얘는 똑같은 거니까 버려. 어차피 비교할 거니까. 오케이? 남는 것만 쓰면 어떻게 돼? A제곱 Y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이 상대방 2배의 A, B, X, Y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했던 패턴이에요. 자, 앞에 게 더 끌까? 뒤에 게 더 끌까가 잘 안 보이면 한쪽에서 한쪽을 빼봐. 즉 요거를 일단 보일 수 있다면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빼면은 이 덩어리째가 얼마인지를 부호를 보자. 봐봐. 여기는 어떻게 돼? 어떻게 된다기보다 자, 얘는 인수분해가 돼요. 인수분해가 된대요. 그래서 이건 됩니다. 바로 AY 제곱을 떼고 떼 BX에 차의 제곱으로 보면은 이거 전개하면은 따랑 이게 나오고 그다음에 BX, BX는 이게 나오고 그다음에 앞에 거 뒤에 걸 곱한 다음에 두 개면 교환 법칙에 의해서 2배의 A, B, X, Y가 다 나와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제곱식이 되니까 0 이상이 보장돼서 얘에서 얘 뺐더니 양수가 나온 거죠. 결과적으로. 그러면 앞에 게 더 큰 거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증명이 끝나는 허무한 증명 과정인데 그냥 노가다에서 증명하면 됩니다. 빈칸 채우는 건 훔쳐 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금 양수라는 걸 사용하지 않았어. 그냥 실수의 자격 조건으로 그냥 정리해 봤더니 항상 되더라. 따라서 받아들이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때 여러분들이 주로 그러면 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서 이것도 궁금해하셔야 돼요. 안 궁금해하면 안 되겠죠. 부등호잖아. 근데 언제 등식이 될까? 즉 같아지기 위한 좌변거변이 똑같이 부등호가 아니라 등식이 성립할 때 그때는 언제 되냐면 왼쪽 쪽이 100% 같으려면 큰 게 아니라 같으려면 우리가 지금 증명하는 과정에서 빼봤더니 0 이상이니까 0이랑 같을 때 내가 구할 수 있다면 이것도 같을 때겠죠. 따라서 0이랑 같을 때고 딱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까 이게 정말 우연히 인수분해가 돼서 이렇게 되더라 하니까 결국 이 제곱을 당하는 자 0일 때가 00이 되거든요. 따라서 결국 우리 증명은 AY랑 BX라는 배열이 같을 때가 왜냐면 이거 이항하면은 요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정말 인간의 테스트하십시오. 자 왼쪽과 오른쪽을 개수랑 X랑 Y의 개수 A랑 B를 동시에 곱한 수로 나누면 A, B, A, B 나누면 여기는 A, A 약분되고 여기는 B, B가 약분돼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요겁니다. A분의 X랑 B분의 Y가 같아질 때가 이 등식이 성립한대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코시-슈바르츠 등식에서 마치 그대로 뒤가 있잖아. 그러면 앞에 거의 그걸 비율이라고 불러요. 앞에 거분의 앞에 거 또는 뒤에 거분의 뒤에 거에 그 비율이 같을 때 그때 한글기하 등식 코시-슈바르츠 등식이 등식 성립한다고 부르고 이건 그냥 앞에 거분의 앞에 거 뒤에 거 뒤에 거 같을 때 되나 보다고 번잡하지만 외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앞 뒤에 나눈 만큼이 같을 때 등식이 성립하려나 보다 하시면 되고 등식 성립할 때도 외우셔야 됩니다. 같을 때 비율이 같아야 돼. 앞에 거끼리 배수랑 나눈 만큼이랑 뒤에 거만큼 나눈 순서가 일정할 때 그때 코시-슈바르츠 등식이 등식이 되더라 라는 이야기고 여러분들이 코시-슈바르츠부터 언제 쓰냐 문제 풀면서 느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얘들아 보기 문제 5번이에요. 자 보기 문제 5번 보자. 자 문제에서 문자가 4개나 등장했어. A, B, X, Y. 근데 실수 A, B, X, Y가 갑자기 지들끼리 제곱해서 더해. 제곱해서 더해. 9를 만족하고 만족할 때 마지막 지문 뭐야? AX 더하기 BY의 두 글자 범위를 구하래.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문제 만나면 딱 봐도 이제 그냥 최근에 배웠으니까 또는 지금 배운 파트가 이렇게 없으니까 코시-슈바르츠 등식을 적고 시작하시면 돼요. 문제에서 등장인물을 보시면 어디선가 본 배열이야. A제곱, B제곱, X제곱, Y제곱 곱하면서 더하는 거. 자, 여러분들이 구하고자 하는 걸 품고 있는 집 주소를 적으면 돼요. 바로 기본형. 뭐였죠? 이거 적고 그랬으면 돼요. 문제를 보자마자 이게 됐었지. 그거 나왔다? AX 더하기 BY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은 거 있다. 먼저 적는 거예요. 일단 얘를 바로 걸려가지 말고 얘가 들어있는 기본 공식 코시-슈바르츠 공식의 기본형을 적습니다. 자, 그다음에 좌변과 우변 중에 문제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걸 대입하면 돼요. 왼쪽 공식 중에 자 왼쪽은 아는 거죠. 문제 조정 4, 9네. 여기 4야 그냥 4. 여기 9야 9. 그래서 곱하면은 4, 9, 36. 자, 거 나갔다 얘가. 얘는 대입할 수 없는 그냥 문자 열이에요. 문자의 덩어리. 이거는 얘를 네모라고 치환하면 네모의 제곱이 36 이하이려면 애초에 네모는 제곱표 36보다 작으려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보다 사이값이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자기 자신이 6이랑 마이너스 6의 사이에 있다가 마지막 이 문제 이 해석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은 점프하면 돼요. 제곱표 36 이하인 거면 저 밑에 있는 배열은 풀마 6의 사이값이겠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적고 나서 기본형 적당한 수를 대입해서 이제 풀면 되고 문제에서 준 숫자들을 이용해서 그냥 푸는 그런 좀 억지적인 문제들이긴 합니다. 연습하면 돼요. 산술기하 부등식은 좀 패턴이 좀 뻔한데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여러분들이 그냥 문자 4개짜리면 수상하다 싶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보기 문제 6번도 볼게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의 또 다른 변형 또는 자주 나오는 이 문제. 자, 문제 6번 보시면 문제에서 안 써있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쓰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써야 됩니다. 얘들아,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딱 5래. 자, 그냥 이것만 주고 마지막 질문. x 플러스 2y의 최대, 최소. 보기 문제 6번이야. 자, 문제에서 여러분들 이것도 사실상 하나의 코시-슈바르츠의 자주 쓰이는 패턴인데 저는 이렇게 읽어요. 문제에서 2차식을 주고 1차를 물어볼 때 이거 2차식이잖아. 네. 근데 구하라는 결론은 지수가 1차인 1차식을 물어봤다? 그러면 그게 사실상 코시-슈바르츠 부등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볼게요. 자, 일단은 얘를 보면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죽겠다. x랑 y의 개수의 눈을 잘 초점을 두세요. 얘 1과 2가 숨어있는 거죠. 1x, 2y인 거죠. 1x 더한 2y에 따라서 일단 여러분들이 개수랑 개수를 보면서 얘가 사실상 지금 A자리랑 그 B자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AX, B자리, A, B의 상수자리. 따라서 지금은 자 마찬가지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일단 적고 시작하세요. A제곱,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 항상 보장된다. 그거 나갔다. AX 더하기 BY의 제곱이 일단 문제를 보자마자 기본형을 아래다가 적어놓으세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자, 그 다음에 A, B, X, Y는 문자가 되는데 지금은 이게 항상 부등식이니까 항상 되니까 왼쪽과 오른쪽에 적당한 수를 대입해도 돼. 근데 우리가 지금 마구잡이 대입하지 말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결론은 x 앞에 1배가 돼 있어야 되고 y 앞에 2배가 돼 있어야 되잖아. 따라서 지금은 AB 자리에 적당한 수치 대입법 A 자리에 1, B에다가 1을 대입해보는 발상을 해야 돼. 발상. 해보자. 대입해보자. 그럼 A 자리에 1, B 자리에 1을 넣어봐. 그러면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거 줬잖아 문제에서. 네. 5가 되고 있어요. 따라서 얘는 그냥 대입할 숫자니까 버려. 풀거나 같다. 왜? 오른쪽에 제곱인데 여기는 지금 1 넣고 2 넣었으니까 1x 더하기 2y 즉 x 플러스 2y 제곱으로 변형이 된다는 겁니다. 자, 1 더하기 4니까 5고요. 그러면 5, 25. 그래서 25가 크거나 같습니다. 내가 모르는 문자에 비해서.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해석하면 돼. 결과적으로 이 밑에 있는 숫자를 네모라고 보면 네모의 제곱이 25 이하인 거니까 네모는 제곱해서 20보다 작아지려면 애초에 루트 씌우고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다. 따라서 5랑 마이너스 5의 사이에 있을 거라고 추정하시면 되고 따라서 이제는 이 녀석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고 있었다. 최대값, 최소값. 따라서 이쪽이랑 같을 때가 최대값이고 이쪽이랑 같을 때가 최소값이라고 마지막에 끝내버리시면 돼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공식을 쓰는 과정에서 부자연스럽습니다. 저도 부자연스럽게 쓰거든요. 그냥 외워놓고 나서 먼저 적고 적당한 수를 대입해서 끝내는 문제입니다. 시험 기간 동안 외우시면 돼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2학년 때는 거의 안 씁니다. 잠깐 쓰는 공식이니까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시험 당일에만 아니 시험 전주 다 외우셔야 돼요. 어쨌든 결론은 이거예요. 기본형을 외운다. 이거 외워야 돼. 외워야 돼요. 무조건 외워야 돼요. 이거 쉽게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냥 공식이라서 그냥 쏘일 수밖에 없거든요. 절대 부등식 중에 두 가지가 있고 산술기하 부등식이랑 코시-슈바르츠라는 두 가지의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산술기하가 더 중요해요. 근데 코시-슈바르츠는 좀 덜 중요하지만 억지로 시험 문제 낸다면 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자는 겁니다. 나쁜 학교길 나쁜 학교가 아니길 기도할 뿐입니다. 자, 그다음 여러분들 아래 있는 뭐 동심원 이야기는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고 자 산술기하 부등식이랑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실제로 사용하는 연습을 좀 하도록 합시다. 첫 번째, 자 당연히 여러분들이 위에서 제목에서 스포일러를 하니까 풀 수는 있겠지. 근데 여러분 나중에는 안 써 있더라도 산술기하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사용하고 싶다라는 욕망을 가지셔야 돼요. 빠르게 볼게요. 얘들아, 1번 문제는 이거예요. 자, A랑 B가 양수라는 걸 그냥 주지 않았을 거예요. 양수라는 단서. 그때 다음 식의 최소값을 구하라. 1번은 이거예요. A에다가 B분의 1을 덧셈해. 뭐야 이게? B에다가 A분의 1을 덧셈해를 곱해버리면 이 녀석의 최소값은 어떻게 구할까? 바로 첫 번째입니다. 이거는 아까 했던 거예요. 보기 문제 중에 뭐였냐면 이 상태에서 산술기가 쓰면 망해요. 망해. 그래서 일단 뭐 하자? 식을 전개해서 식을 바꿔치기보다 이거 전개. 퐁당 곱해보시면 해보자. 자, A, B. 그 다음에 A 곱하기 A분의 1이 약분돼서 1이에요. 그 다음에 곱하면 또 1. 남은 분자끼리 분모끼리 따로 곱하면 BA분의 AB분의 1. 일단 전개부터 하는 겁니다. 산술기를 쓰기 전에 사전 작업. 자, 그 다음에 얘는 문자끼리 먼저 더하고 주어목칙이야. 1 더하기 1은 2니까 2라고 바라볼 수 있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이거를 계산하시고는 얘를 계산하는 거니까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건 이제 더 이상 정리할 수가 없으니까 바로 A, B랑 A, B분의 1을 이 더하기에 대해서 강조해서 읽으면 A랑 B가 각각 양수니까 곱한 값도 양수죠. 양. 마찬가지로 A, B분의 1도 양수겠죠. 그러면 양수 덩어리랑 양수 덩어리가 더해져 있으니까 산술 기하 공식을 적으면 얘를 한 세트 앞에 거, 얘를 뒤에 거 보면은 자 2배의 루트 앞에 거 뒤에 거 곱한 만큼이니까 또 A, B, A가 약분돼서 1배 버려요. 산술기하 공식 적용. 따라서 2는 2니까 결국 이 숫자가 2 이상이 돼서 결국 얘는 딱 2일 때가 더하니까 하면 4가 최소값이라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왜? 문제에서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등식일 때가 정답이겠죠. 등식일 때. 같을 때가 정답이겠죠. 최대한 낮춰야 되니까. 그래서 등식일 때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2번도 저거 전개한 다음에 산술기하 공식을 적용한다라는 게 주제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산술기하 공식은 여러분들이 사용할 준비가 언제든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보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아래에 있는 문제 확인해 두 개 있죠. 243번에 두 개. 양수가 적혀 있으면 산술기하 공식을 의심하고 적는다. 산술기하 공식을 쓴다. 양수라는 단서가 있으니까 쓰는 거예요. 전개한 다음에 문자끼리 앞에다 쓰고 숫자를 뒤에다 쓰세요. 네, 여러분 산술기하 부등식에 써있는 그 소문자 A랑 소문자 B는 대표 문자인 거야. 그러니까 그냥 아무 양수면 되는 거야. 양수가 대문자여도 되고 뭐별 다려도 되고 그냥 양수 두 개가 더해져 있으면 2배 루트 곱한 거로 점프하는 거예요. 부동호. 그래서 그런 거 쓰는 거니까 여기 243번에 1, 2번은
전개하고 나서 산술기가 쓰면 그냥 풀립니다. 근데 아래에 있는 변형 문제 같이 풀게요. 네. 좀 어려워서 아직 기본 문장을 안 풀려서. 자, 244번은 문제가 뭐냐면 얘들아 이거는 양수가 아니야. 이건 양수가 아니야. A가 1보다 클 때, A가 1보다 큰 숫자일 때 다음을 구하시오. A를 9배 해. 9A 더하기 A-1분의 1. 뭐야 이게? 에 최소값. 문제가 좀 전혀 다른 뉘앙스가 돼버렸죠. 문제가 아까는 뭐 A, B, A였는데 지금은 A가 1보다 클 때 9A 더하기 A-1분의 1 최소값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산술기하고는 쓸 때는 이 곱한 만큼 들어가고 앞에 거 뒤에 거 곱했을 때 이뻐져야 돼. 봐봐 얘들아, 만약에 지금 살짝 멍청하게 이 상태로 쓰면 양수입니다. 당연히 A가 크니까 9배도 양수겠지. 그 다음에 A-1분의 1도 새로운 양수죠. 네. 그래서 양수니까 쌤 산술기하고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쓰면은 2배 루트 2랑 1을 곱할 때 안 이뻐져요. 왜냐면 얘랑 얘가 9A랑 A-1분의 1을 곱하면 뭔데? 모른다잖아. 그래서 얘는 산술기하고 쓰면은 망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처법. 안 되면 되게 하라. 해병대 많이 되거든요. 해병대에서 좋아하는 거. 안 되면 되게 하라. 자, 얘가 지금 안 되는 이유가 지금 분모랑 좀 바깥에 있는 게 배수가 안 이뻐서 그래. 따라서 이거는 첫 번째 문제 이거예요. 뜬금없지만 얘들아, 이 분모랑 얘가 뭔가 서로 배수가 되게끔 식을 조작합니다. 자, 나 같으면 이 원래 식에다가 슬러시 넣고 9만큼을 빼고 9를 더할 거예요. 그 여러분들 그 스킬이거든요. 9를 빼고 9를 더해.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해? 구를 묶여서. 그럼 이 문제는 그치. 앞에 거끼리 묶으면 9배에 대해서 식이 조작이 돼요. 9배에 A-1 전개하면 9에 빼고 9죠. 그 다음에 저 바깥에 있는 플러스 9는 뒤로 보내요. 그러면 넣었다가 빼는 거죠. 넣었다가 9를 뺐다가 9를 더해주면 어차피 0을 더한 거니까 식은 조작이 안 되고 보존이 되는데 일단 이렇게 식을 조작합니다. 9를 빼고 9를 더한 거야.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앞에 있는 덩어리 째로 뒤에 있는 덩어리 째로 네모랑 세모의 합은 양수끼리 더하고 있는 거 맞잖아. 1보다 크니까 빼도 0보다 크잖아. 그렇지? 양양이니까 뭐 하면 될까? 바로 산술기하고 이제 사용하면 2배의 루트 앞에 거 뒤에 거 곱한 만큼 여기는 약분이 돼요. A-는 똑같이 주니까 분모 문제가 약분이 돼서 9일은 9가 들어가고 루트 9는 3이니까 3이 6 따라서 6 이상이라는 게 되니까 우리 최소값 구할 거잖아요. 작을 때 따라서 같을 때가 정답이겠죠. 하나가 작게 되면 따라서 결국 얘는 6만큼 작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6 플러스 9에서 15만큼 최소값이 나온다가 이 문제 질문이에요. 왜? 아까 바깥에다가 9를 더해놨잖아. 빼고 더했고 뺀 부분을 묶어서 앞에서 쓴 거고 더한 부분 뒤로 보냈으니까 얘는 무시했다가 산술계를 이 두 개에 대해서 적용한 다음에 등식일 때가 정답이라서 6이고 더하기 9가 되면 15만큼 작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보다 식을 조작하는 발상도 연습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산술계가 잘 안 통하면 두 번째 패턴은 식을 조작하는 거고 더했다가 뺀 겁니다. 그만큼을 이번까지 하고 쉴게요. 네, 2번은 또 산술기하 부등식의 변형. 얘들아,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대. x가 마이너스보다는 크대. 자, 근데 이때 x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9의 최소값을 m이라고 하고 소문자 m 그때의 x 너무 저는 자주 봐가지고 x의 값을 n이라고 하면 m과 n은 각각 몇일 수밖에 없는지 추론하는 게 변형 문제 이제 2번입니다. 맞습니다. 아까 위의 문제랑 비슷하게 식이 안 이쁘죠? 네.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근데 이 상태에서 산술기였으면 망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 조작해야 돼요. 어떻게? 자, 지금 보이는 식에다가 강제로 삽입하세요. 뭐죠? 여기다가 이렇게 낑겨. 얘랑 얘가 비슷해지려면 뭔가 1을 빌려주고 싶지 않나요? 1을 빌려주고, 응? 그리고 1을 빼는 겁니다. 괜찮나요? 일단 식을 조작하다. 1 더하고 1을 빼. 자, 그럼 어떻게 돼? 이 식은 바꿔치기 하면은 x 플러스 1에다가 x 플러스 1분의 9에다가 1을 빼면 어차피 얘랑 같은 말인데 이 상태에서 산술기가 잘 통해. 왜? 얘를 묶어서 네모라고 불러봐. 네모. 양수죠. 왜냐면 x가 y보다 크니까 양변에 1 더하면 x 플러스 1은 양수가 된 거죠. 양수. 얘도 양수겠죠. 그럼 양수랑 양수가 보장이 돼 있으니까 이제 산술기하 부등식을 적읍시다. 어떻게? 2배의 루트 얘랑 얘를 곱한 만큼인데 곱하면 얘들끼리 날라가서 9. 물론 그건 같다야. 그건 같다. 근데 계산하면 루트는 3이고 3이 6이니까 결국 우리 획득했어요. 뭐를? 6 이상이라는 정도인 걸 획득했어. 근데 그건 노란색까지의 합이 이거인 거잖아. 그래서 일단 최소값을 구하고 돼 있으니까 최소값은 같을 때 딱 6이 될 때니까 거기서 1은 마지막에 빼줘야 되겠죠. 따라서 최소값은 5까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자들의 계산이 6까지 이상이 되니까 딱 6일 때. 따라서 601에서 5가 나오고요. 그 다음 그때의 x값을 n이라고 하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외워야 됩니다. 쌤 지금까지는 값을 이거의 최소값은 산술기하를 쓰고 나서 결과값을 쓴 거잖아. 근데 그때 x값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때 x값은 어떻게 알지? 산술기하 부등식을 내가 부등호였지만 등식이라고 착각해서 푼 거잖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부등식인데 내가 등호라고 인정한 게 최소값일 때잖아. 네. 때. 왜 아까 뭐였지? 산술기하 부등식이 등식일 때가 언제였죠? 등식. 그거는 산술기하를 당하는 앞에 뒤에 양수랑 양수가 같을 때 이게 된다고 했었죠. 아까. 왜냐면 산술기하 부등식은 앞뒤가 같을 때만 전체적으로 점의 곱이 같아져요. 따라서 지금은 우리가 산술기하 부등식 사용한 적용 대상이 앞문장이랑 뒷문장이 얘니까 결국 지금은 이걸 찾아야 돼요. 얘랑 얘가 같아지는 작용을 구해야 돼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산술기하 썼을 때는 앞뒤가 같을 때가 산술기하가 되는 등식일 때이기 때문에 결국 얘랑 얘가 같을 때를 찾아봅시다. 괜찮나요? 네. 산술기하 쓸 때 페널티가 있어요. 등식일 때는 같을 때예요. 같을 때. 그럼 풀어보자. 어떻게 하면 돼? 자, 왼쪽과 오른쪽에 분모만큼 x 플러스 1, x 플러스 1 곱하면 x 플러스 1의 제곱이 9가 될 때를 찾으면 되는 거겠죠. 같은 말이죠. 이를 찾는다는 건 얘를 찾는 것 같아요. 따라서 그 다음에 제곱했을 때 9인 건 굳이 정리하지 마시고 x 플러스 1이 플러스 마이너스 3면 되겠죠. 왜냐면 9의 절대값 루트식으로 준비하는 거. 풀만한 거. 다음은 넘기면 x는 2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4일 수도 있다는 답변이 나와요. 근데 어차피 우리는 x가 y보다 커야 되니까 얘는 지금 허근 무시하면 됩니다. 얘가 진짜 정답이고. 그래서 실제로 x에다가 이거 보세요. 2 더하기 1, 3 나오고 2 더하기 1, 3분의 9니까 3 나와서 3 더하기 3, 6 나오고 여기까지는 9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 교훈은 산술기하를 쓰고 그때의 x값, 그때의 때가 언제인지 그때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등식처럼 풀 때가 같을 때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꼭 미리 몸에 기억을 해주시고 좋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두 개 더하시면 5 더하기 2에서 7, 5번째 가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산술기하를 조작하는 것 연습해야 됩니다. 좀 쉬는 시간 가지고 해주시 바로 좀 보시면 강도랑 남은 시간은 질문하는 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